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퍼리피플과 아주 중요하고도 막 설레는 이야기,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퍼리피플 한 분을 모셔봤는데 안녕하세요 퍼리피플 여러분, 저는 듀오에서 일하고 있는 정세봄입니다. 저는 듀오를 버스 광고 이렇게 크게 지나갈 때 많이 봤었는데 네. 결혼정보 회사면 재미있는 일, 뿌듯한 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뿌듯한 일도 많은데요, 사실 제 친구들의 그 결혼에 대한, 연애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접하면서 저도 없던 고민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우리 퍼리 언니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세 자녀의 엄마이고 세범씨 또래의 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부모 자식 간에 그래도 연애 이야기가 어려울 때도 있긴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볼까요?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 3년차 30대 초반 커플입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데이트 통장을 하자고 해요.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네 거, 내 거 이렇게 반반 나누는 게 계산적인 느낌도 들고 서운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요즘은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요. 네. 저희 때는 없던 문화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현실적이에요. 효율적으로 경제 관리한다는 점은 좋지만 달콤한 로맨스 이런 거는 어렵지 않나요? 데이트라는 게 서로 좋으려고 하는데 막 너무 칼같이 계산하는 게 서운할 수 있겠어요. 듀오에서 이전에 그 데이트 통장 관련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절반 이상의 미혼 남녀들이 네, 네,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만큼 젊은 세대에서 되게 많은 그런 일종의 연애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통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영수증을 보고 500원까지 나누는 뭐 이런 연애도 해봤고, 서로 여유가 있는 쪽이 조금 더 내고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 500원까지 나눌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연애인가? 그냥 친구랑 그냥 더치페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저.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까? 저희 때는 이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좀 사회적으로도 수입도 훨씬 좋고 했던 시절이니까 요즘은 교육도 진짜 동등하게 다 받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하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섭섭하지. 근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이 연애가 깨질 것 같다는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사연자분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더 많이 나누셔야 해요. 그러니까 30년을 진짜 다르게 살아왔는데 생각이 다른 건 정말 당연하거든요. 서로 속마음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다가 진짜 뻥 터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점이 서운한 건지 생각을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제 서로 그런 대화가 안 된다면 데이트 통장보다 그런 대화가 안 된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위 친구들은 거의 비혼주의라서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기 힘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동호회 등 새로운 인연을 만날 데가 없어요. 제 짝은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아이고나. 요즘 뭐 비혼주의를 선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처음엔 진짜 놀랐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비혼이든 이제 결혼이든 다 개인의 선택이니까 요즘 막 열려있고 깨어있는 시대잖아요. 저도 사실은 되게 늦게 결혼한 편이에요. 제가 나이 한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회사에서 노출하는 시선을 그 당시에는 참 진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는 거의 한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거의 그랬죠, 제 친구들은. 주위에서 나 같은 노처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왜 결혼을 안 했을까? 뭐가 이상할 거야. 그런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의 그 힘듦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죽하면 결혼이 아니면 이 시선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내 가치관이 다른데 주변 친구들에게 말을 못하겠다고 사연 주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용기를 내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비혼하겠다는 친구들은 자기들의 선택인 거고 네.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존중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을 비난할 필요는 정말 없는 거니까. 네. 사실 요즘 같은 시국만 아니면 뭐 동호회나 취미생활 같은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고립은 커지는데 4시간은 또 막 흐르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이 기간을 누가 뭐 다시 되돌려줄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4시간이 가버리는 거니까 뭐 이런 건 뒤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워낙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길어지고 소위 말하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게 많이 힘들어졌죠. 아, 그래서 자만추가 그런 뜻이구나. 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입만추, 입만추. 인위적인 만남 추구. 근데 듀오에 오시면 듀만추. 듀오에서 만남 추구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요즘 친구들은 그 컨설팅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취업할 땐 또 취업 컨설팅 받고 결혼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컨설팅을 컨설팅을 받는다는 받는 게 좀 더 객관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설계해 나가는 걸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네, 결혼정보회사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는 그 미혼 남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가입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까다롭지 않아요. 밖에서 보는 시선은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정말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회원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야말로 좀 미리 알았으면 언니 드네요. 오셨으면 줄을 섰을 거예요. 소개해드릴 분이. 그럴까요? 그럼 또 큰일 나는데. 작년에 옆팀 대리님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왔어요. 그런데 업무랑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되고 진급에서도 계속 밀리는 걸 보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결혼해서 커리어와 육아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현실은 정말 어렵군요.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결혼을 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네요. 사회적 차원에서 미혼 남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일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죠. 임신해서 회사 눈치를 엄청 본다든지 복귀하고 나서 승진해서 누락된 제 이름이 조차장에서 머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내 조차장인 줄 알았어요. 승진이 안 돼서. 그래서 회사를 보면 정말 못해요. 제가 일을 보니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걱정을 되기는 하나요? 세범 씨 같은 경우에도?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정세봄이란 이름으로 꽤 오랫동안 일하고 싶고 약간 펄이 언니처럼 네, 내가 하는 일과 이름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공백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커리어하고 육아를 여자가 혼자 전담해서는 또 결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주위에서 누가 도와준다는 표현 이런 것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지. 함께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도움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척을 나갈 일이니까 저야말로 아침마다 아기 이렇게 자는 애들 둘러엎고 진짜 발더둥둥 구르고 애를 애기 봐주는 이모한테 막 던져놓다시피 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누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너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 조금씩 사회가 바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결혼이 주는 장점도 굉장히 컸어요. 저는 회사에서 치이고 힘들었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한편 줄어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편이 생긴 거니까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게 들었고 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너무 미리 겁부터 먹지 마시라는 말씀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힘든 현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가 정말 더 많이 발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비슷한데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육아휴직 문제로 시댁이랑 갈등을 겪는다는 사연인데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니까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육아가 정말 여성만의 몫이 아닌데도 다 큰 성인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면 부모님은 그저 응원하고 지켜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모가 자식을 못 놓으면 이 두 부부가 잘 살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남편분과 진짜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보면 결혼 전에 그런 주제로 대화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혹시 세범 씨 뭐 와이셔츠 다려본 적 있어요? 다려는 봤어요. 제 근데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결혼이라는 게 와이셔츠 다리는이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와이셔츠 다리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가장 작은 부분, 칼을 먼저 다리고 소매 끝 양쪽 다리고 어깨 부분을 싹 정리를 하면 어느 순간 와이셔츠가 다 다려져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런 거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은 결혼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것 같아서 결혼 이후 그러니까 일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또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얘기를 해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가 안 될 사람이면 아예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대화하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앞둔 30대 커플입니다.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함께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일단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혼집 구할 수 있을까요? 아휴, 요즘 집값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무시무시해요. 아이고, 정말 집을 어떻게 구해서 살라는 건지. 저는 서울에 올라온 케이스인데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까? 집을 사서 살 수 있을까? 네. 그 정도죠. 진짜 서울 그 직장인 부부가 함께 살 집을 구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뭐 집도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제가 괜히 막 미안해질 정도로 요즘 진짜 어떤 조언을 해야 되나 이 질문을 받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을 한 집은 이상적인 설계도를 이제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만 현실이란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돈이 막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은 차마 제가 못하겠어요. 현실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제 후배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일할 때 24살인가 막 그랬는데 남편이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그래도 둘이 너무 같이 살고 싶어서 옛날을 말하면 단칸방.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뭐 너희 뭐 단칸방에서 시작을 할 거야? 막 이제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진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돈이란 건 진짜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수용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내 행복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세범 씨는 뭐 신혼집에 대한 생각이 뭐 좀 있어요? 전 상상해 놓은 그림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상은 높고 네. 현실은 힘들고 이렇게 주변에서 최고로 잘된 사례만 가지고 나를 뭐 불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나는 경제적인 건 어느 정도가 뭐 진짜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런 게 있잖아요. 최적의 선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택하면은 결혼에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짜 사랑과 대화가 있으면 결혼은 순탄하네요. 그렇지. 저는 결혼이 빨리 하고 싶은 26살 여자입니다. 그런데 매번 끝이 안 좋은 연애를 반복해서 고민이에요. 만났던 이성 친구들이 술도 너무 좋아하고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도 있죠. 그런데 저는 헤어지기 싫어 매달리기만 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고를 안목을 기를 수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의 기준은 뭘까요? 아이고 겪지 않아도 될 진짜 그 일들을 겪어서 속상했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뭐 걸러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범 씨는 어떤 사람들을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성 문제가 좀 복잡한 사람?
맞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짓말을 막 반복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잠수를 타서 안 나타난다거나 막 욱해가지고 막 성질을 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만나자고 매달려도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버려야 돼.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 정 때문에. 다음에 안 그런다 그러면 봐주고.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이 사연 주신 분도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별이 겁이 나는 거야. 헤어진 상태의 그 외로움, 막 힘든 거. 그 세범 씨도 이별을 할 때는 두렵잖아요. 많이 두려웠죠. 이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중요한 부분. 근데 제 경험상 많이 만나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연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많이 겪고 경험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보는 눈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거. 이게 옷 고르는 건 똑같아요. 모델들이 옷 입은 거 보고 어머 저 옷 너무 이뻐 그러고 옷을 입으면 그 옷은 나한테 안 맞는 거지. 내 체형을 알고 나한테 어떤 색깔이 어울리고 어떤 디자인 옷이 맞는지를 알고 옷을 입어야 그 비로소 그 옷이 막 날개를 달고 나를 이쁘게 보이고 막 정말 그렇게 하는데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 비슷한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를 알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친구들 중에도 소개를 이런 사람을 해줘 라고 했는데 막상 나가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이상형이 다른 거예요. 주위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을 찾거나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취향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해 줄 수 있는 사람. 저희 듀오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결혼 전문가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담을 받으면서 내 결혼에 대한 그 청사진을 그려가는데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은 언제 해도 늘 재미있는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연 들어보니까 정말 꼭 재밌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생의 큰 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보고 있는 퍼리피플도 그렇고 이런 결혼이나 연애에 많이 고민이 많은데 인생의 선배, 언니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런 걸 오늘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진솔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내가 더 감동이 커요. 제가 언젠가 읽은 글이 있는데 결혼이란 뭐 단순히 그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게 아니고 행복의 요리를 만들어가는 노력해가는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건강한 고민들을 하는 여러분들은 행복의 요리를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결혼은 좋은 사람하고 함께 한다. 그게 스타트니까. 듀오. 그럼 우리 퍼리피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퍼리피플 다음에 또 만나러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So much for slow and steady, but I'll go